MBN 박지현 전무입니다. 최근 재건축 부담금 등 여러 가지 좀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그 파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원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입니다. 네, 예. 그 반포 현대아파트 그 재건축 그 부담금이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나오면서 부담금 폭탄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많고, 이거로 인해서 재건축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조합원들이 예상할 때는 한 840만 원 정도를 당초 예상했었는데 이 예상치를 16배나 훨씬 뛰어넘은 그런 부담금이 예고가 됐죠. 네. 예고된 상태입니다만 국토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당장 멘붕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매일경제신문에서도 일면 네. 톱으로 보도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이 단지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부담금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재건축에 대한 수익률은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재건축 사업 자체가 보류되거나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 재건축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반포주공 1단지나 잠실주공 5단지, 엄마 아파트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재건축 최고 강남에 8억 4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국토부가 시나리오를 발표했었는데 현실화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현실화된다면 재건축 사업에 큰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건축이 늦어지게 되면 2, 3년 또는 3, 4년 후에는 이제 결국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어서 다시 집값이 불안해질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고 원장이 또 예측한 대로 상당히 좀 부동산 경기가 좀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또 시장도 상당히 불확실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사람들은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과 또 일명 뭐 슈퍼 부동산 그런 데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매경에서 이제 주최한 그 이번에 머니쇼에서 우리 고 원장께서 그 슈퍼 부동산 베스트 10을 뭐 발표를 했다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은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지역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은지 그걸 좀 소개를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부동산 경기가 올해 고점 내지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박지현의 경제 노트를 통해서 여러 차례 밝혔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 방향으로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투자의 패러다임 내지는 투자의 패턴,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을 우선 강조를 해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슈퍼 부동산, 이 말도 사실은 제가 썼던 이제 매경에서 사용해 주고 있고, 슈퍼 부동산과 연결된 단어가 미래가치 부동산입니다. 결국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택할 것. 또 슈퍼 부동산의 개념을 살펴보면 자본 수익, 그러니까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도 높은 부동산이다. 이런 개념 설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슈퍼 부동산의 가장 첫 번째는 미래 가치 높은 지역, 소위 성장 지역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와 관련되어서 이제 저는 오늘 현재 역세권보다는 미래 신설 역세권을 주목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우선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저는 가장 이번에 머니쇼에서도 발표를 했고 상당히 주목도도 높았고 반응이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9호선 연장선 이거 꼽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9호선 연장선은 이 종합운동장, 삼전동, 석촌동, 송파동, 방이동 이렇게 해서 강동구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굉장히 강남권의 골드 노선이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5호선 연장선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호선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저 벨레로 연결되는 거라서 5호선은 강일지구, 하남지구, 풍산지구. 5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지역은 하남 지역이다. 오늘 슈퍼부동산과 관련된 앞으로 성장지역, 미래가치 지역을 설명드리고, 8호선은 벨레선이라고 해서 구리, 남양주, 다산 이런 지역이 수혜를 볼 것 같아요. 그리고 GTX 또 A 노선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인천 송도에서부터 일산의 킨텍스, 이게 파주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협과 맞물려서 파주라든지 이게 이제 서울역이라든지 또 변두리에 속했던 연신내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좀 유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 역세권은 아니지만 정보사 터널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사당이나 이수 지역 이런 지역들도 최근에 상당히 곽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신설 역세권도 뭐 더 구체적으로 주목받는 점 말씀하실 게 좀 그렇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릴 수 있죠. 이번에 서울 머니쇼에서도 저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단지를 좀 꼽을 수도 있겠죠. 네, 이게 이제 살집팔집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매경닷컴에도 이게 연결되어서 지금 제공이 저도 되고 봤습니다. 있어요. 보셨죠? 평가를. 투자 가치죠. 별표 그러니까 내재 가치, 미래 가치 별표를 해서 재미있게 표현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대지 지분이 넓을 것, 땅값이 올라야 집값이 오른다. 땅값이 꾸준히 집가가 오르는 곳,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래 가치란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인프라 확충, 여기 행정계획 좀 여러 가지 지표가 좀 쌓여진 건데요. 이런 지역들 중에서도 하남 5호선 연장선과 관련해서는 우선 하남 신장동 지역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지금 신설 역세권이 들어서면 현재 미사만 뜨고 있지만 연장 대응에 따라서 이 지역도 앞으로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어서 교통망의 파급 효과로 지역 변화와 함께 부동산 가격에도 상승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이고요. 풍산지구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풍산지구는 하남시의 덕풍동 일대가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신설 역세권, 지금 현재 아파트도 있어요. 풍산 아이파크라든지 르네상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8호선과 관련해서는 남양주 다산 벨레지구 다 아시죠. 여기에 보면 새로운 역세권이 신설 역세권 들어가는 역사의 위치가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주목하시면 그 인근에 뭐 쌍용, 예가, 상록, 미수빌 이런 아파트를 꼽을 수 있고 9호선도 보면 아까 제가 9호선이 종합운동장부터 시작해서 뭐 삼전, 석천 이렇게 많이 꼽았잖아요. 그래서 송파동, 한양 1, 2차라든지 잠실동, 우성 4차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주목되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GTX A, B, C 이 노선, 그다음에 신안산선 이런 지역들도 우리가 눈여겨 새로운 역세권을 본다면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역세권 아파트가 뭐 유망하다는 거는 다 아는데 이게 뭐 연결되는 게 뭐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답답함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주의할 점 같은 건 어떤 그렇죠. 주의할 점 있죠. 제가 이제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조정을 겪게 되고 이제 완만한 하락 조정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방어적인 내 집 마련이나 또 장기적 관점에서 그런데 이제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역시 미래의 신설 역세권이 하나의 중요한 투자의 기준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역도 우리가 지금 예컨대 몇 군데를 꼽아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주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김포도시철도가 올해 11월에 개통 예정이었잖아요.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8개월 정도 늦춰져서 내년 7월경에야 개통이 된답니다.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뭐 인허가라든지 이유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4호선도 곧 개통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1, 2년 늦어지고 있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5호선, 뭐 8호선, 9호선 아마도 다 줄줄이 1, 2년 정도 계획보다는 늦춰질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정부의 예산이라든지 뭐 행정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점들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 내용대로 이 교통망이 확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개통되기 한 2, 3년 전에 집을 마련하는 게 좋아요. 전세 사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적정한 시기에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오르기 어렵다면 바로 여길 매입하기보다는 적어도 개통 한 2, 3년 전 저로 봐서는 지금부터 1, 2년 후 정도 내 집 마련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 쪽에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면 SOC 투자는 결국 낭비가 아닙니다. 토목의 낭비가. 우리가 교통망을 확충하고 지역의 변화를 促진하고 그만큼 우리의 삶을 혁신하고 개선하는데 질적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이는데 이 SOC 예산을 이 문재인 정부는 10% 이상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남북 경업철도도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남한 쪽에 필요한 수도권에 밀집된 이런 지역의 SOC 교통의 인프라 이런 쪽에는 정부도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도 높이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가치가 높은 10호 부동산에 대해서 고종환 원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박재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